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세청이 아무리 과세해도 취소되는 경우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국세청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는 생각이 떠오르시죠? 그런데 그런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국세청이라고 할지라도 세무조사를 해서 세금을 고지했는데 아무리 과세해도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자, 어떤 경우에 세금이 취소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제가 국세청 조사국에 근무하면서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만 해도 그 당시에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척기간이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막 중복 거듭해서 막 실시해도 관행적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해요. 그래서 5년 원칙적으로 5년이 지나면 과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척기간이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중복조사를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정권교체기에 정권에 밑보인 그런 기업들이 가혹한 세무조사의 칼날에 파산했던 사례도 우리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죠. 그런데 현재는 과거에 그런 관행적인 억압적인 세무조사를 이제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국세청의 밀실 속에서만 다뤄졌던 이 세무조사 업무가 조사 사무처리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밀실 속에서 그냥 적당히 미운 사람 한번 혼내주자, 그렇게 세무조사가 진행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조사 사무처리 규정이 나왔고요. 또 법령에도 납세자의 권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7장 2조에 이 세무조사를 부당하게 진행할 수 없도록 그렇게 법률로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법원의 판례도 세무조사관들의 조사권 남용 금지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세무조사의 위법성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법률이라든가 법원의 판례 등은 우리나라 선진 세정을 위해서 아주 고무적인 일로 저는 모두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 여러분들께 팁을 드린다면 이 부당한 세무조사를 이 법원이 납세자의 편을 들어서 그 취소 판결을 내린 이런 소중한 판례들을 좀 공부하신다면 도움이 되시겠죠?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이 세무조사가 위법하다고 이렇게 법원이 판결을 하면 세무서에서 결정 고지한 모든 세금은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납세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만 좀 노력을 기울이시면 법원 판례를 숙지하신다면 세금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판례 공부를 많이 하는데요. 이 판례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인데요. 이 세무공무원들이, 세무조사관들이 세무조사를 진행을 해서 이제 종결될 쯤이면 문답서라는 것을 받아요. 문답서가 이제 무엇이냐 궁금하실 텐데, 문답서는 묻는 말에 답하고, 그래서 세무조사관들이 물으면 납세자는 답하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문답서라고 하는데요. 문답서를 작성하면서 이제 세무조사가 종결이 돼요. 자, 그런데 이 조사 공무원이 이 문답서를 작성하면서 억압하고 강요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이 조사 공무원이 납세자한테 이 세무조사 문답서를 작성하면서 만약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으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검찰에 고발하고 또 세무사찰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겁을 줬어요. 실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그 경고성 발언을 통해서 납세자로 하여금 겁을 먹은 납세자로 하여금 서명 날인하게 만들었어요. 세무조사를 하다 보면 납세자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포자기하는 심정까지 갑니다. 정말 그 불면의 밤을 보내게 되고 빨리 조사만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을 갖게 되는데 거기다 또 이렇게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납세자 갑은 이 서명 날인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납세 고지서를 받게 됐습니다. 세무조사가 끝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납세자가 억울한 것이죠. 그래서 조세 불복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이제 그런 사례인데요.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대법원에서는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문답서를 작성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해서 이 세금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주 그 납세자들에게 아주 획기적인 그런 판결이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대법원 판례인데요. 세무조사를 이제 종결하면 세무조사 이제 후에는 납세고지서를 발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예고통지를 하도록 그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과세관청에서 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이제 세무조사를 했는데 이제 부가 제척기간이라고 5년이 지나면 과세할 수 없으니까 아마도 이제 그런 제척기간에 쫓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납세고지서를 예고통지도 하지 않고 고지서를 내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 예고통지를 받지 못함으로써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를 그런 기회를 상실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제 조세 불복을 제기한 것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과세 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당연히 이 세금은 취소가 됐던 것이죠.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국세청 직원이 청탁을 받아서 개입된 사건입니다. 국세청 직원이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는데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탈세를 했다는 그런 탈세를 했으니까 이 사람 좀 혼 좀 내주라. 그런 청탁을 받았어요. 국세청 직원은 막강한 정보 수집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과세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함 한 장이면 저도 국세청 조사관으로 근무할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명함 한 장을 받으면 그 상대방에 대한 재산 상황이라든가 사업 이력, 뭐 해외 출입국 내역 등등의 거의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정보력을 가진 그런 조직의 조사관 지위를 이용해서 청탁을 받아가지고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탈세 정보 자료를 작성해서 결국은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세금을 부과받았어요. 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괘씸한 거예요. 국세청 조사관이 이 청탁을 받아가지고 공무원 신분에 청탁을 받아가지고 국세청 그 정보망을 이용해서 자기 탈세 정보 자료를 만들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조세 불복을 하게 된 것이죠. 세무조사가 부당하게 진행됐다.
그래서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과세관청에서는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탈세를 했으니까 조세 정의 차원에서도 과세하는 건 맞다고 주장을 했겠죠. 탈세한 건 맞는 거 아니냐, 당신이. 그러니까 세금 과세하는 건 정당하다. 이런 논리를 폈을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세무공무원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권한을 남용했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 위법으로 수집된 과세 자료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한 것이다. 탈세한 것은 맞지만 그 진행 절차 과정이 부당하다 이렇게 판결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금은 결국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납세자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조세 불복 제기한 사례 3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법원에서는 납세자의 권익을 위해서 아주 그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숙지하시고, 부당한 세무조사라고 판단이 되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조세 불복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